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이상희와 날자님은 뭘 패션을 아시는군요, 그죠? 제가 오늘 입은 셔츠가 멋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뭔가 아시는 옷을 보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칭찬을 항상 칭찬은 코끼리도 고래도 움직인다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인사를 들으니까 역시 상쾌해집니다. 이인숙님 오셨네요. 아마 말씀이 아마 해결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불편을 끼쳐드려서 에어클래스를 대신하였어.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오늘의 제가 강의 제목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고 제목을 달아두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예전에 옛날 가수여서 이범학인가? 이범학이라는 가수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이범학. 이범학이 부른 노래 중에 비슷한 가사의 제목의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과 같은 내일이든가 어제와 같은 오늘이든가, 하여간 어제와 같은 오늘인지 오늘과 같은 내일인지 하여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나와 비슷비슷하다, 그런 류의 노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갑자기 그 노래 생각이 나가지고 강의 제목을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고 달아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주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그죠? 2포인트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장중에 살짝 플러스가 되기도 했고요. 2700을 살짝 맛만 보고 내려오기도 했고, 아래쪽으로 한 2680까지 개장 초반에는 이별은 이별이군요.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고, 하여간 간에 비슷한 노래입니다만, 하여간, 이범학. 시장은 그야말로 별별 없죠, 그죠? 올라도 별볼이 없고, 내려도 별볼이 없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때문에, 지난 4월 15일 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뭔가 볼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독자 행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독자 행보를 가려니 뭔가 나침반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길잡이가 있어야 될 텐데, 길잡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 행보를 가기에는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옆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됩니다. 뭔가 외국인이 과감하게 주식을 좀 찾아주면은 좋을 텐데, 외국인들 오늘도 팔았고요. 그래서도 팔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도 팔았는데, 팔았다 그래도 왕창 팔아가지고 시장을 아래쪽으로 왕창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한 970억 정도 팔았으니까 판 것도 아니고, 기관들 팔았습니다만 190억 팔아가지고야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코스닥에서도 296을 팔았으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사봤자 그렇고, 결국은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더 밀렸습니다만, 역시 지지부진하다. 이렇게밖에 정리,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비지비지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지금은 마감가는 플러스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는 마이너스가 기록하면서 소위 말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돼 있죠.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하락세였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 다 알아요. 실적 어닝스 프라이스 같은 건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 외국인들 죽으라고 팔고 있냐?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정보가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걔들이 따지는 뭔가 밸류를 따질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탈출하는 그런 시도인지,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와간 확실한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별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나 혼자 떨쳐 일어나. 그죠? 나 혼자 떨쳐 일어나. 삼성전자 주가 수는 너무나 바닥이야. 라고 매수하기에는 너무나
좀 우리 개인의 힘으로 덤비기에는 내가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옛날에 외환딜러 하긴 했습니다. 저는 외환딜러를 하면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외환딜러 경험이 지금에서 저한테 그 윗대가리들이, 제 선배들이 해준 이야기가 뭐냐니까, 페드에 맞서지 마라. 네? 페드에 맞서지 마라. FOMC, 그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싸우지 마라.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면은 니도 따라서 금리 올린 쪽으로 베팅하고, 중앙은행이 달러 값을 떨어뜨리면은 너도 달러 떨어뜨리는 데 베팅해야지,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는데 니는 달러가 떨어진다고 베팅하고, 중앙은행이 달러 값을 떨어뜨리는데 니는 달러 값이 올라간다고 베팅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페드에 쓰지 마라. 대세를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차트를 이야기하는데, 그죠? 차트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뭘 이야기하면 추세를 이야기해요, 그죠? 추세는 뭡니까? 결국은 시장 분위기죠. 그죠? 시장 분위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거죠. 시장이 상승세면 너도 따라 사고, 시장이 하락세면 너도 따라 팔아야지. 시장은 하락세인데 혼자서 떨쳐 일어나 산다는 것은 페드에 맞서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 볼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이상현 중간에 이야기 하다가 질문 보이니까 바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환전해서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다시 사려고 대기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식을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 이 원화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해 놓고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와서 이걸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를 가지고 있고, 이 원화를 가지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주식을 사죠. 이런 주식을 삽니다. 그럼 팔았다 하면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일로 들어가죠.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다시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며칠 가지고 있다가 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의 그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은 이걸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 원화에 넣기보다는 일단은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달러를 할 때는, 주식을 살 때는 다시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식의 그 오퍼레이션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날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갖고 삼성전자를 팔고 그 원화를 가지고 바로 그만큼을 100% 달러로 바꾸지는 않아요. 물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10만 불 팔았다라고 한다면, 10만 불의 금액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불 팔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8, 9만 불 정도는 달러로 바꾸고 1, 2만 불 정도는 원화로 남겨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 원화를 몽땅 다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가져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속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달러를 갖다가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금방 다시 달러를 가져와가지고 원화를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원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주식을 팔았는데 원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본래 걔들의 그 네이티브 카런시가, 걔들의 원래의 그 통화가 달러이다 보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화로 컨버터 됐습니다만, 주식을 팔고 나서 그걸 원화 형태로, 현금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은 환차 손해 부담이 생기죠. 그죠? 환차 손해 부담이 생기는데,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환차 손해 부담을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을 안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화 환차 손해 부담을 입는 것은 걔들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일종의 그런 뭡니까? 환투기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주식을 팔고 나면은 대개 달러로 바꿔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기로 10만 불 중에서 8만 불 달러로 바꾸고 2만 불을 원화로 바꿨는지,
10만 불 중에서 5만 불만 바꾸고 5만 불을 원화로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걔들 소위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의 원화 밸런스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에 원화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상현 날재님의 원화 계좌, 예? 그 키움증권이든 대신증권이든 그죠? 무슨 증권사에 있는 계좌에 지금 현재 주식 얼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화 현금 보유 얼마 가지고 있고,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뭡니까? 그 소위 실명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금융 정보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이라는 게 한두 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그 헤지 펀드도 있고, IB도 있고, 외국의 증권사도 있고, 또는 펀드도 있고, 또는 뭐 연금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걔들의 끈끈이 걔들의 원화 계좌를 잔액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또 설령 원화 잔액 계좌를 안다고 손치대, 그죠?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있는데 10만 불 팔고 나서 5만 불만 달러로 바꾸고 나머지 5만 불은 원화로 가지고 있더라. 그럼 so what? 그랬어요. 5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5만 불을 갖다가 주식을 살지, 아니면 남은 5만 불 다시 달러 호랑 다 박아 10만 불 다 갖고 빠져나갈지는 우리가 걔들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봤자 별 소용도 없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그럽니까 달러로 970억을 팔았다. 원화로 970억을 팔았다 라고 한다면 이 전부 다 달러로 환전된다. 달러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미국으로 쌩 날아간다. 미국으로 쌩 도망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내일 또 사고 그러면 다시 미국에서 달러 갖고 돌아가지고 달러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뭐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뭐 시장을, 그러니까 아까 이봉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봉학이든 누구든 간에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 시장은 재미없다. 별볼이 없다. 차트를 보더라도 시장은 옆으로 횡보한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뭐 삼성전자는 연중 최저가로 처박혔으니까 그러다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내내 말씀드리기로 외국인들이 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든지 간에 하이닉스를 팔든지 간에 무슨 이야기 하든지 알파고 얘기하면 막 잊어먹었잖아요. 저 웃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를 하고 따라 외국인들 주식을 판 날은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원화 시장에는 뭡니까? 달러 매입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달러 매입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재밌는 게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식 매도하면은 내일 모레, 그죠? 모레자로 우리 구자에서 주식 실물이 빠지고 원화가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T0, T1, T2, 예. 이틀째 되는데 오늘 영업일 이후에, 이 영업일 후에 원화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식을 매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매수하면, 매수 계약을 하면, 우리가 현물환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스팟 트레이딩을 하면은 오늘 거래하면서 결제일이 언제 되느냐. 오늘 계약하면 결제일이 이날짜로 달러가 들어오고 이날 원화가 나가는 게 이틀 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을 팔자마자 바로 은행과 외국한 은행과 달러 사는 외국인이 달러 사는 계약을 하면은 이틀 뒤에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되면은 수요일 날 원화가 주식판 원화 계좌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달러 산 원화가 나가니까 캐시플로우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식을 팔면은 오늘자로 바로바로 외환시장에서 달러 사는 계약을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970억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분명히 그와 비슷한 외화 달러 매수 수요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있고 그 영향으로 보다시피 오늘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상승세가 플러스 4.80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날 달러 값이 오르게 되어 있는 게 그 결제일이 똑같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보세요. 주식 매도를 여기다 그리자. 여기 매. 자, T0 오늘, T1, T2라고 합시다. 자, 오늘 주식 매도였어요. 오늘 T0 오늘 주식 매도하면 결제일은 언제나 이날 결제일이죠. 그죠? 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이틀 후 수요일 날 주식이 빠져나가고 원화가 계좌로 들어오죠. 그죠? 그죠? 실물 계좌에서. 이럴 때 동시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달러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면, 매입 계약을 하면, 이걸 스팟이라고 합니다만은, 오늘 계약을 하면, 오늘 계약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T2 되는 날, 수요일 날, 달러 샀으니까, 이 날짜로 달러가 들어오고, 동시에 원화가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식 팔아가지고 생긴 원화가, 이 날짜로 원화가 빠져나가면서, 원화 날아가니까, 달러가 T2에, 이틀째 되는 날, 수요일 날,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정확하게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하루 지나서 화요일 날, 오늘 화요일 날, 새로. 아이고. 새로 지우고. 자, 오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근데, 자, 오늘 주식 매도 계약하고, 화요일날 하루 지나서 달러 매입 계약을 하면, 주식은 오늘 팔았으니까 수요일자로 주식이 나고 원화가 들어오는데, 화요일날 하루 지나서 달러 사기로 했으니까, 목요일날 화요일 이틀 뒤에 이 날짜로 원화가 나가고, 이 날짜로 달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 원화가 이 동안에 비잖아요. 하루 동안 비전에 뜨잖아요. 그럼 이자 주느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이 돈을 하루 동안 공으로 놀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금융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갖다 우리가 영어로 말해서 몰라니까 프리플로트라 그래요. 프리플로트라 그러는데, 소위 이자 안 주고 그냥 괜히 공중에 공 떠 있는 돈, 프리플로트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프리플로트 만들어 갖다가 자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이거 위에서 보다가 걸리면요, 이게 그 담당자나 매니저는 놈 완전히 작살납니다. 맞아 죽습니다. 절대 리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야? 오늘 팔았으면은 주식 팔자마자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달러 바로 산다. 화요일 날까지 안 밀리고 바로 합니다. 그럼 월요일로 갔다가 화요일 날까지 미룬 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달러 안 사고 하루 원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 날짜로 당장 주식을 또 사죠.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걸 갖다가 다른 외환거래로 또 가지는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차트 보면서 마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어제 같은 오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그야말로 시장은 별볼이 없는 이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옆으로 갔다가, 이게 지금 이 움직임을 충격 파동이냐, 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 그죠? 충격 파동이라면은 상승 파동이 뭔가 화끈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충격 파동이 아니야. 그건 뭐야? 이 조정 파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더구나 옆으로 지루하게 가고 있고 가는 것은 조정 파동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렇죠? 알았어. 이게 조정 파동이라면 아무래도 이거는 4번 파동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죠? 4번 파동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1번, 2번, 여기까지가 3번, 이게 4번든 간에 이게 4번 파동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 더 내려가는 5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할 이야기는 뭐냐니까, 오늘 코스피는 별거 없다. 그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만은, 이 지표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없군요. 자, 여기에 지표의 업종 분석 지표의 ADL이라고 있습니다. ADL.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가 ADL입니다. ADL. 또는 여기는 AD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는 뭐 ADL이나 AD 라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ADL이 무슨 말이냐?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입니다.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하게 무슨 말이냐? 이게 ADL을 어떻게 구하느냐? ADL은요, 어떻게 구하느냐?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상승한 종목 숫자에서 오늘 하락한 종목 수를 뺀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1000종목이 오르고 300개 종목이 떨어졌다 하면 얼마야? 오늘 ADL은 700인 거예요. 700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L은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는 시가총액에 따라 가지고 그죠? 삼성전자가 오른 것과 다른 종목이 오른 것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ADL은 시가총액 아무 상관없고 삼성전자도 한 종목이고 SK하이닉스도 한 종목이고 무슨 바이오도 한 종목이고 소형주든 중형주든 대형주든 상관없이 그냥 한 종목인 거야. 그래서 오늘 몇 개 올랐니? 오늘 1000종목 올랐습니다. 오늘 몇 종목 떨어졌느냐? 300개 종목 떨어졌네요. 그럼 100개 상액은 700, 이게 바로 ADL을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이 꼭지 ADL입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 계산하면 오늘의 ADL이 얼마가 되느냐? 720이에요. 720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상승한 종목이 예를 들어 1722개고 하락한 종목이 예를 들어 1000개고 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숫자가 722개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722개 더 많았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ADL은 다른 말로 디퓨전 인덱스라고 그래요. 디퓨전이 뭐냐? 한국어로 말하면 뭐죠? 산포, 확산,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정도로 알려주는 게 ADL 같은 지표죠. 어떻게 구하느냐? 심플해. 상승한 종목에서 하락한 종목 숫자를 빼면 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이 상승 분위기다 라고 한다면 시장의 상승 분위기면 상승 종목 숫자가 뭡니까? 하락 종목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락 종목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DL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 며칠 사이에 시장은 별별 없죠. 지수는 빠졌어요. 그죠? 지수는 하락했어요. 했는데 ADL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ADL은 상승하고 있죠. 말은 무슨 말이냐?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냐? 뭡니까? 대부분이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등등등등.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떨어져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수에 대해서 하락 압력을 넣었지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한 주고 1위고 SK하이닉스도 1위고 그 다음에 소형주 하나도 1위고 다 이러다 보니까 ADL이 상승한다는 무슨 말이야? 지수는 떨어졌는데 ADL은 올랐다는 이야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대형주들은 떨어지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떨어지고 뭐가 올랐다고요?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개가 시가총액의 20% 차지하니까 삼성전자 한 개가 떨어지고 다른 소형주들이 20개가 올라야 비슷할 텐데.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하나 떨어지고 소형주 하나가 20개 올랐다 그러면 ADL은 19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졌는데
지수는 떨어졌는데 ADL성으로 봐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뭐 지수 떨어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지지 않냐, 오래 올라지 않냐. 소형주들, 특히 일반인들 좋아하는 소형주들, 코스닥에 있는 온갖 잡주들은 기분이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고려학에서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내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누가 삼성전자 사라 그러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누가 카카오 사라 그러면은 기관들 지금도 카카오 네이버 사라 그래요. 그러죠. 분석 보고서 보면은 똑같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것보다는 지수와 별로 관계없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뭡니까? ADL 지표로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을 건들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수도 보다시피 지수가 별거 없고요.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그야말로 구름대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간당간당한 상태니까, 구름에 걸린 상태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화끈하게 상승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하는 이야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구름 안에서 여전히 별거 없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 계속적인 상승세, 그죠? 오늘은 주가도 떨어지기도 했고, 그죠? 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뭔가, 뭐, 해외에서 여전히 전쟁, 뭐, 잘못하면 전쟁이 뭡니까? 뭐, 연말까지 이어진다 그러고, 그죠? 그럼 저 뭡니까? 무슨 핵 폭탄을 갖다가 준비한다는 등 계속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계속적인 상승세입니다. 달러 인덱스,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적인 상승세죠, 그죠? 끊임없이 이리 올라갑니다. 이래 올라가고 있고, 더구나 해외 시장에서 달러 엔, 이 N입니다, N. 계속 상승세죠, 그죠? N 계속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지금, 엔화에,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의 재정환율을 본다면, 예? 재정환율에서 N1 환율. 보면, 이게 N1이거든요. 이게 엔화 대 원화 환율입니다. N1 환율인데, 보다시피 969원입니다. 한때 이게 1,000원입니다. 되게 1,000원, 요게 1,000원이구나. 이 1,000원 위에서 놀다가, 지금 완전히 1,000원은 그냥 지금 969원으로 엔화 환율이 계속적인 하락세. 이런 판에 엔화가 약세되고 있는 판에 원화가 혼자서 독야청청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엔화가 약세면 우리나라 원화도 덩달아서 약세일 수밖에 없고, 원화가 약세라는 이야기는 환율이 1,000원에서 얼마로? 1,200원으로 가는 거지, 1,000원에서 900원은 갈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계속적인 약세, 엔화도 약세, 달러는 강세,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별볼이 없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달러가 왜 강세냐? 전쟁도 전쟁이지만 달러 금리 계속 상승세, 그죠? 금요일날 추수감사절에 하루 놀아서 그렇지. 지금 10년물 금리 지금 2.88%인데, 알다시피 금리가 빅스텝을 한 번 하나 끝날 게 아니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달러 값은 올라간 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금요일날 놀았으니까 별로 움직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현재 구름 아래쪽에서 간당간당 헤매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구름 밑으로 들어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약세이다. 계속적으로 하락세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별 볼 일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 말이죠. 상하이 지수 오르락 내리락 기준선 위로 올라왔습니다만 후행스피인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내내 드린 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원유가 현재로 봐서는 올라가면서 얘가 후행스팬이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 얘도 구름 안에서 저항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 그 다음에 이
금이네, 금. 금, 마찬가지로 보다시피 얘도 똑같죠, 그죠? 얘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죠. 뱅스팬. 그래서 금도 여기서 현물 가격이 또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똑같죠? 우리 여기서 매도, 그죠? 여기서 CCI가 매도 신호 나타난 다음에 계속적인 하락세죠. 아직까지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아니니까 여전히 우리의 포지션은 비트코인은 제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CCI가 100선 안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로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트코인은 아직은 쳐다보지도 말자. 사라 그러면 사자. 아직은 비트코인은 살 때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걱정 안에서도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따닥따닥따닥 한 사람 이렇게 못 앉고 한 사람씩 자리 뚝뚝 뛰어가지고 앉아야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네 마음대로 이제 마음대로 해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코로나 안 하면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정도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신문에 보면은 각 식당에서 이제 24시간 영업도 가능하고요. 단체 이제 회식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좋아가지고 안내문 붙여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가 되면서 뭔가 리오프닝 쪽으로 기대가 많은데 오늘은 소위 말해서 과연 루머, 새로운 뉴스, 루머에 사고 뉴스에 발라. 뭡니까? 그 전까지는 거리두기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 뭔가 기대가 좋겠지라고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가 있습니까? 뭐 엔터 관련주, 화장품, 또 뭡니까? 여행주, 또 항공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는데 정작 리오프닝을 발표하고 나서는 뭡니까? 셀 온 뉴스에 팔아라 라는 득택에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엔터 관련주 뭐 이런 것들 다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각 개별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종목들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노래 하나만 잠시 듣고요. 짧은 노래로 하나만 얼른 듣고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